SSI 온라인 미드업 첫 번째 세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SSI 미드업 코리아의 리서처이신 안영철님께서 발표를 준비하셨습니다. 발표 주제는 영지식 증명의 개념과 프로토콜에 관한 내용을 발표를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갖는 SSI 온라인 미드업인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오프라인 미드업을 주최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SSI와 관련된 기술과 인사이트들을 나누는 온라인 미드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SSI 미드업은 글로벌한 단체인데요. 저희 SSI 미드업의 전체적인 목표를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셀프 소버린 아이덴티티라는 자기 주권 신원을 글로벌 커뮤니티로 확장시키고 모든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언제든지 들어가서 오픈 소스로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기 주권 신원 SSI에 관심 있는 모두를 환영하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슬랙 채널이라든지 페이스북 또는 유튜브 채널에 언제든지 오셔서 댓글을 달거나 궁금한 점이 있거나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저희와 함께 이 SSI에 관련해서 정보를 얻고 같이 리서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조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모듈은 CC by SA라는 라이센스로 관리가 되고요. 이게 Creative Commons by Shared Alike라고 4.0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SSI 미드업 코리아라는 출처를 밝혀주시고 오늘의 발표자이신 안영철님을 멘션해 주시기만 하면은 이 내용에 대한 어떠한 복제나 재사용은 모두 가능하다라는 라이센스입니다. 만약에 궁금하시거나 이 SSI 미드업 코리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 호스트인 심재훈, 여기 나와 있는 펜시브 J 또는 SSI 미드업 코리아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안영철님께서 오늘 준비하신 영지식 증명에 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영철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소개를 받은 안형철이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영지식 증명에 대한 간단한 개념과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동작하고 각각에 대한 성능은 어떤지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순서는 지금 다음과 같고요. 먼저 제로 날리지 프루프, 그러니까 영지식 증명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그 제로 날리지 프루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다루지 못한 주제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들에 대한 저희가 다루지 못한 주제들에 대한 설명과 다음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이제 영지식 비명이 어떤 건지 보통 구글이나 여러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에서도 정의가 나오고 또 수학적 정의도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내용만 가지고 보기에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정의는 사실 봐도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정확히 와닿지가 않고, 위키피디아의 정의도 참 거짓 여부를 제외한 어떤 것도 노출되지 않는 인터랙티브한 절차를 뜻한다.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설명으로 영지식 증명을 조금 찾아보신 분들은 아마 한번 보셨을 수 있는데, 가장 쉬운 예시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시는 영지식 증명을 이해하는 데 가장 쉬운 예시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영지식 증명, 그 영지식 증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예시가 나왔는데, 먼저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지금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증명자고 한 명은 검증자입니다. 그래서 증명자는 제가 어떤 사실을 검증자한테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검증자는 증명자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명자는 가장 쉬운 예시로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제가 그 열쇠를 보여주지 않고 열쇠가 있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고요. 검증자는 열쇠를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있다는 거를 증명자가 설득을 해서 납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상에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증명자가 A나 B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아무 길로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증명자가 B라는 길로 들어갔는데요. 그러면 이제 검증자는 어떤 쪽으로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증자가 A라는 길로 나와라. 그러면 증명자는 이 중간에 가로막힌 문을 열고 A라는 길로 나와야겠죠. 그러면 열쇠가 있다는 거를 보여주진 않았지만 A라는 길로 나왔기 때문에 검증자에게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증거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검증자가 A라는 걸 말하지 않고 B라고 말하면 이 증명자는 열쇠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B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증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 사람이 열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왔기 때문에 열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왔지만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로 날리지 프루프는 이런 과정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50% 확률로 증명자가 열쇠가 없지만 검증을 통과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A나 B 두 가지 중에 한 군데는 열쇠가 없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근데 이거를 한 번만 더 반복을 하면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맞출 수 있는 확률은 바로 그 절반인 25%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다 보면 열쇠가 없는 검증자는 모든 상황을 다 위조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지만 열쇠가 있는 사람은 100% 확률로 검증자의 그 질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제로 날리지 프루프의 가장 쉬운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제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정보를 검증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 정보가 있음을 증명하는 과정이 제로 날리지 프루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제로 날리지 프루프를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이전 페이지에서 보셨던 이런 수학적 정의가 있습니다. 이 수학적 정의에서 밑에 보시는 여기 complete, sound, perfect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제로 날리지 프루프라고 하는데요. 이 사실 세 가지 조건이 수식으로 써 있고 해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 그림과 합쳐서 한번 말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로 날리지 프루프는 세 가지 그 속성이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속성이 어떤 거냐면 제일 먼저 완전성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건전성. 건전성은 사실 사운드니스라는 그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이걸 굳이 번역하자면 건전성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퍼펙트라고 하기도 하고 제로 날리지니스, 그래서 영지식성, 이렇게 총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제로 날리지 프루프를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완전성을 보면 그 honest verifier, 그러니까 위에 그 이전 페이지에서 보셨던 그 정직한 검증자,
정직한 검증자는 정직한 그 프루버에 의해 사실을 증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증명하는 사람이 그 검증하는 사람에게 열쇠를 가지고 있음을 당연히 둘 다 속이지 않으면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게 완전성이고요. 그러니까 참을 참이라고 증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건전성인데 이거는 살짝 반대죠. 그러니까 프루버가 정직하지 않다면 그 프루버는 거짓말을 통해서 베리파이한테 조건을 증명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건전성이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루버가 거짓말을 통해서 베리파이한테 어떤 조건을 던졌을 때 이런 거를 증명을 할 수 없다는 게 건전성에 대한 조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지식성은 어떤 조건이 참일 경우에는 베리파이어는 그 조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그 제가 어떤 지식을 알고 있을 때 그 정보를 정확히 노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프로토콜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프로토콜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프로토콜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일단 중간에 보시는 그 스나크나 뭐 마지막에 보시는 블랙프루프 이런 프로토콜들을 조금 제로 날리지 프루프에 익숙하시거나 아니면 이쪽 분야에서 확인해 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수 있는데 이것 말고도 뭐 제로 날리지 스타크 아니면 슈노 아이덴티피케이션 프로토콜 뭐 이런 제로 날리지 프루프를 만족하는 프로토콜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쪽에 대한 그 오픈 소스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근데 일단 그런 프로토콜을 갖다 쓰기 전에 저희가 이 프로토콜이 어떻게 동작을 하고 기본적인 개념이나 원리 그리고 특성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혹시 중간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그 채팅도 지원을 하니까 그 채팅으로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이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조금 수식도 나오고 해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수학은 아니고요. 이 제로 날리지 프로토콜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최소한의 이런 수식이나 기반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그 algebraic statement랑 non-algebraic statement 이 두 가지 조건이 뭔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위에 보시는 이런 algebraic statement는 그 이산대수 또는 다항식 문제에 기반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산대수 문제가 뭔지 모르거나 다항식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컴퓨터에서 쓰고 있는 그 여러 암호학적 프로토콜을 들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TLS 통신이나 뭐 그런 통신들을 할 때 서로 키를 교환하죠. 그 키를 교환할 때 쓰는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이제 DPL만 키 교환 프로토콜. 예전에 쓰던 방식인데 이런 DPL만 키 교환 프로토콜에서 기반하는 문제가 바로 이산대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산대수 문제는 그 밑에 보시는 y는 g의 x승 요 문제에 기반을 하고 있고요. 이 g가 주어졌을 때 이 x를 어떤 모르는 사람이 이 비밀로 하고 y를 공개했을 때 이 y와 g를 가지고 x를 찾아낼 수 없다가 이 수학적 문제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서로 상호간에 키도 교환하는 프로토콜을 만들고 그리고 퍼블릭 키 암호화 그러니까 저희가 쓰고 있는 PKI 문제들 있죠.
PKI 암호화도 이런 이산대수에 기반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의 기반은 이제 이 X를 찾는 게 어렵다. 그게 이 핵심 문제고요. 근데 이 X를 찾는 게 왜 어렵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Y를 알고 이 G를 알면 여기는 바로 풀면 되지 않냐. 왜냐하면 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보통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뭐 1차 함수나 2차 함수 같은 이런 선형적인 선이 연결된 그런 그래프를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이 방정식에서는 뒤에 모듈러 연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쪽에 보시는 그래프처럼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y값, 여기가 y축이죠. 이 y값에 있는 걸 안다고 해도 여기에 매칭되는 x는 어디에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x를 찾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고요. 이거는 이제 대수학적인 문제에 기반을 하고 있어서 algebraic statement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반대인 non-algebraic statement는 어떤 거냐? 라고 하면 결국 원리는 똑같습니다. 어떤 값을 주었을 때 실제 그 값이 나오게 하는 이런 x와 같은 값, 이 값을 찾기 어렵다는 게 이런 암호나 제로 날리지 프루프의 그 문제에 기반하는 거고요. 그래서 위에 이런 대수학적 접근이 아닌 문제는 해시 함수에 기반을 하게 됩니다. 이 해시 함수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인풋 값을 넣었을 때 아웃풋 값이 고정돼서 나오죠. 어떤 뭐 160비트면 160비트, 뭐 256비트면 256비트 이런 식으로 고정된 값이 나오는데 인풋 값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이 해시 함수의 해시 값, 그러니까 그 아웃풋 값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해시 값이 주어졌을 때 그 해시 값을 나오게 하는 인풋 값, 뭐 그게 문자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숫자가 될 수 있지만 그 x 값을 찾기가 어렵다는 게 이런 수학적 문제고요. 마찬가지로 위에서의 이 y는 g의 x승, 이 문제와 동일하게 이 특정한 인풋 값을 찾기가 어렵다는 게 이 제로 날리지 프루프 그 수학적 기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암호화 알고리즘도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기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굉장히 간단한 그런 간단하고 최소화된 그런 수학적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실제 프로토콜에 대해서 어떻게 동작을 하고 주요 특징들이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이제 슈노 아이덴티피케이션 프로토콜인데 사실 보면 이런 수식은 크게 이해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저희가 본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런 대수학적 문제에 기반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수학적 문제에 기반하고 있는 거는 쪽에 보시면 그 형태가 아까 전에 여기에는 해시 함수가 들어가지 않죠. 해시 함수가 들어가지 않고 이 어떤 그 g에 y승을 한 다음에 모듈러 연산을 한 값, 이런 값을 베리파이한테 주고 그리고 어떤 랜덤 밸류를 또 주고 그리고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이 값이 맞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작하는 방법을 이런 대수학적 문제에 기반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인터랙티브, 논 인터랙티브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요 이전 슬라이드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다시 돌이켜 보면 요 그림 기억하시죠? 이게 가장 간단한 예시고 가장 간단한 프로토콜이죠, 이것도 사실. 근데 이 프로토콜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증명자와 검증자가 계속 상호 통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명자가 이제 먼저 검증자가 A로 나와라 하면 증명자는 A로 나와서
서로 난 A로 나왔다. 이렇게 통신을 한번 해야 되죠. 그리고 한 번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또 들어가서 검증자가 이번에는 뭐 B, 증명자가 이제, 검증자가 B라고 하면 또 B의 통로로 나와서 B라고 통신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상호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인터액티브한 표현이라고 써져 있는 거고요. 근데 슈노 아이덴티티 프로토콜은 논 인터랙티브한 과정으로 제로 날리지 프루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면은 이 한 번 가지고 충분한 안전성을 보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횟수를 최대한 늘리는 그런 과정 없이 이렇게 수학적 문제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면 실제 정보가 없이도 검증자에게 제가 그 정보가 있음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슈노 아이덴티티 프로토콜은 현재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진 않고요. 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그 뒷부분에 제가 그 성능이나 기타 비교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프로토콜은 제로 날리지 스나크라는 프로토콜인데요. 그 보통 제로 날리지 프루프의 프로토콜을 찾아보시면 이 프로토콜이 가장 많이 검색이 되고 자료도 많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이 가장 많이 쓰이는 이유는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뭐 암호화폐라고 하는 그런 화폐에서도 제로 날리지 스나크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익명성을 보장을 하고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게 되는데요. 이게 뒤에 보시면 이 스나크 이 부분이 약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자의 의미를 전부 다 이해하시면 이 프로토콜이 어떤 데이터가 실제 왔다 갔다 하는지는 몰라도 이 프로토콜의 장점이라든지 특징은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GK라고 나와 있는 제로 날리지, 이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식성, 그러니까 제가 정보를 보여주지 않아도 그 정보가 있음을 증명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고요.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여기 S에 해당하는 단어는 프루프의 크기가 작다. 그러니까 보통 제로 날리지 프루프는 프루프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 이유는 정보가 없음에도 그 정보가 있다는 거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프루프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 이 제로 날리지 스나크는 이 프루프가 굉장히 작아졌기 때문에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런 단어를 집어넣은 거고요. 그리고 논 인터랙티브, 마찬가지로 그 인터랙티브한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여기는 트러스트 셋업이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고, 여기는 제가 좀 잘못 썼네요. 이 자료를 수정을 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규먼트는 프로버의 연산 능력이 제한적이다라는 말이고, 마지막에 날리지는 날리지 없이, 그러니까 어떤 정보 없이 그 프루프를 생성을 할 수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특징이라고 하면 이 제로 날리지 스나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수학적 문제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해시 함수를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짧은 프루프 사이즈와 빠른 그 검증 시간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제대로 써 있네요. 여기는. 네. 트러스트 셋업이 필요한데, 이 트러스트 셋업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트러스트 노드가 존재를 해서 그쪽에서 그 포스트 프로세싱, 그러니까 좀 선행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행 작업을 통해서 그 트러스트에서 주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검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트러스트 셋업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추후에 나오게 될, 지금도 여러 기업들에서 개발하고 있지만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그 안전하지 못하다는 게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제로날리지 스나크에 대한 단점을 조금 더 보완한 게 제로날리지 스타크입니다. 제로날리지 스타크는 다른 부분은 다 동일한데 여기 중간에 S랑 T가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S는 똑같은 S긴 한데 실제 단어가 다르고요. 그리고 T는 아예 단어가 바뀌었죠. S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이 S는 스케일러블, 그러니까 연산량이 커져도 복잡도가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은 내용이 내포가 되어 있는데 밑에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이 파란색 그래프가 제로날리지 스나크의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래프가 제로날리지 스타크의 그래프고요. 그래서 이 밑에 레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일단 무시를 하고 여기가 이쪽 부분은 일단 무시를 하고 뭔가 데이터가 많아지거나 복잡해질 경우에 여기에 데이터 양이나 이런 커뮤니케이션 컴플렉시티가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로날리지 스나크는 좀 더 기울기가 급하죠. 제로날리지 스타크는 그거에 비해서 기울기가 조금 더 완만하게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산량이나 데이터 양이 커져도 복잡도가 조금 더 낮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이 제로날리지 스나크에 대한 그래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는 파란색 그래프는 원타임 셋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밑에 회색깔 그래프는 포스트 프로세싱 베리피케이션 타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회색 그래프가 이전 장에서 말씀드렸던 트러스트 노드에서 셋업을 하는 그런 포스트 프로세싱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 속도는 제로날리지 스타크가 뭐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에 대한 양이 이렇게 굉장히 복잡도가 낮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환경에서 비교된 데이터는 그 이후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트랜스페런트라는 약자가 또 있는데 이 약자도 제로날리지 스나크와 비교해서 좀 다른 단어죠. 이 단어는 프로브와 베리파이어 간 통신이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주요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제로날리지 스나크와 비교해서 트러스트 셋업이 필요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근데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트러스트 셋업이 없으면 조금 더 그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도 이런 트러스트 노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크게는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양자 컴퓨터가 나와도 양자 컴퓨터에 대한 공격에 안전하다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제로날리지 스나크에 비해서 프루프 사이즈가 좀 더 크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마지막에 있는 블랙프루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프루프도 주요 특징들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텐데 블랙프루프는 트러스트 셋업이라는 게 정확히는 몰라도 어떤 것인지는 대충 감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트러스트 노드에 대한 이런 셋업이 필요가 없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 프로토콜은 블랙프루프라는 제로날리지 프루프 프로토콜은 그 멀티파티 컴퓨테이션 그런 프로토콜을 활용을 하고 그런 아리스메틱 서킷을 활용을 해서 그 실제 프로토콜이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실 멀티파티 컴퓨테이션이라는 단어도 생소하고 아리스메틱 서킷이라는 단어도 생소한데 먼저 이 아리스메틱 서킷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밑에와 같은 이런 부울리안 서킷을 상상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국에는 이게 그
대수학적인 문제에 결국 기반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아리스메틱 서킷을 통해서 블랙프루프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 날리지 스나크와 스타크에 비해서 좀 장점이라고 하면 그 커먼 레퍼런스 스트링이라는 게 제로 날리지 스나크는 필요하고요. 요게 실제 어떤 특정 데이터를 전달을 하거나 특정 프로토콜을 만들었을 때 그 데이터의 종속적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마다 이런 커먼 레퍼런스 스트링이라는 거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 블랙프루프에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토콜 상에서 이런 CRS가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하거나 뭐 가스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득이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지금까지는 되게 프로토콜이 어떤 데이터가 주고 왔다 갔다 하는지 이런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각 프로토콜에 대해서 특징적인 부분은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사실 표가 가장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장점이 어떤 거고 단점이 어떤 거고 뭐가 제일 빠르고. 네, 질문을 하셨는데, 제로 날리지 스타크는 그 기반하는 문제가 기반하는 문제가 그 양자 컴퓨터에 내성이 있는 그 수학적 문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양자 컴퓨터가 나와도 똑같이 안전성을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부족한 부분 있으시면, 답변에 대해 부족한 부분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로 날리지 프루프 프로토콜에 대해서 비교된 표가 여기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아래 사이트에서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이쪽 사이트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 계시면 여기 사이트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스나크, 스타크, 블랙프루프에 대해서 되어 있고요. 일단은 먼저 그 트랜잭션에 대한 사이즈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잭션에 대한 사이즈는 스나크는 굉장히 작죠. 200바이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스타크는 훨씬 큽니다. 그리고 블랙프루프는 뭐 중간이긴 한데 여기도 좀 큰 데이터 요구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이전 페이지에서 커먼 레퍼런스 스트링이라는 게 블랙프루프에서는 존재를 하지 않고요. 그래서 베리피케이션 할 때 이런 가스 코스트가 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나크나 스타크 같은 경우에는 이 어느 정도 가스 코스트가 들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트러스트 셋업은 스타크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 모두 트러스트 셋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 그 베리피케이션이나 프로빙 타임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요. 여기서 먼저 제로 날리지 스나크 같은 경우에는 베리피케이션이 가장 빠르고요. 그리고 스타크는 프루버 타임이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데이터 사이즈는 이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나크가 가장 적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프루버 타임이나 베리피케이션 타임은 베리피케이션 타임보다는 이 프루프 사이즈에 대한 실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프루프 사이즈에 대한 그런 관점들이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스나크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블랙프루프는 베리피케이션 타임이 굉장히 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가 정리된 페이지인데, 제로 날리지 스나크를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제로 날리지 스나크는 트러스트 셋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속도는 스타크랑 어느 정도 비슷하고 블랙프루프보다는 빠릅니다. 그리고 프루프 사이즈는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작고요. 그리고 스타크는 블랙프루프보다는 이 프루프 사이즈가 블랙프루프보다는 스타크 사이즈가 좀 더 작고, 그리고 트러스트 셋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그림을 보시면 이제 각각에 대한 제로 날리지 프로토콜에 대한 각각 그 특징이나 장단점을 조금 확인하시는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이 있으셔서. 네, 블랙프루프는 공통. 네, 19세 이상이라는 서킷을 만들면 여러 개 지금 질문 하나 주신 게, 블랙프루프는 공통 서킷을 만들면 여러 대상에게 사용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19세 이상이라는 서킷을 만들면 여러 번 사용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네, 가능합니다. 네, 블랙프루프는 그런 공통 서킷을 만들면 가능하고요. 네, 스나크랑 스타크에서도 가능합니다. 네. 네, 일단 진행하면서 좀 더 또 질문 있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구현된 거에 대한 이런 오픈 소스들은 대표적으로 스나크, 스타크, 블랙프루프를 본 결과 각각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좀 소스 커밋이 활발하고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레포지토리 위주로 제가 하나씩 뽑아왔고요. 먼저 스나크랑 스타크는 언어는 C++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프루프는 러스트로 되어 있는데 언어적 차이는 있어도 그래도 개발도 많이 진행이 되었고, 실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어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쪽 라이브러리들을 활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새 기술의 완성도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스나크가 가장 완성도가 높고요. 스나크의 완성도는 실제 쓰는 경우도 있죠. 저희가 보면 암호화폐에서도 쓰이고 있어서 스나크 같은 경우에는 상용 환경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제로 날리지 프루프는 사실 아직까지는 어렵고요. 스타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확하게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는 거는 저도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일부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테스트를 할 수는 있지만 스나크만큼의 완성도는 있지 않고요. 가장 이 세 개 중에서는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프루프도 완성도는 있지만 실제 스나크가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스나크를 조금 더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슈노 프로토콜은 슈노 프로토콜이 네. 완성도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제 주관적인 의견이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 소스 코드나 이 다른 이런 논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걸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슈노 프로토콜이 안 쓰이는 이유는 슈노 프로토콜도 쓰이긴 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이퍼레저 패브릭에서 아이디 믹서 부분에 슈노 프로토콜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슈노 프로토콜 아이덴티피케이션 프로토콜도 쓰이긴 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온라인 미드업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이 사실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상을 제로 날리지 프루프라는 거를 영지식 증명이다. 영지식 증명이란 단어를 들어봤다. 이런 대상에 대해서 이 발표 자료를 준비를 한 거고요. 제로 날리지 프루프에 대해서 설명도 많이 들으셨고 많이 찾아보시고 실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되게 간단하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공통된 지식을 공유하고 가자라는 측면에서 이런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제가 이번 미드업에서 발표하지 못한 내용 중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제로날리지 스나크와 스타크의 프로토콜이 어떤 데이터가 프로버와 베리파이어 사이에 어떤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지, 그리고 실제 어떻게 계산이 되고 그 동작을 하는지,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또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실제 동작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내가 없어도 보여지는 게 검증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시연을 못 해드려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은 제가 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번에는 베이직이 아니고 어드밴스드라는 이름으로 한 번 더 준비를 해서 또 이런 미드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혹시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다음 미드업에서 제가 어떤 제로 날리지 프루프나 암호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부분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다음에 있는 메일로 연락을 주시거나 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SSI 미드업 코리아에 참여를 하고 있어서 슬랙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슬랙에서 또 저에게 멘션을 주시면 언제든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물론 SSI 뿐만 아니라 제로 날리지 프루프 SSI 뿐만 아니라 이런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나 PKI 쪽에 관심이 많이 있고요. 혹시 마무리하기 전에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일단 이 SSA 미드업 코리아 대표에게로 넘기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는 또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음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GK 서밋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참석을 안 했습니다. 오늘 그럼 안영철님 되게 감사합니다. 발표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아무래도 SSI를 할 때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19세 이상입니까? 이런 것들 생년월일을 기본으로 어떤 거를 프레젠테이션 할 때 GK 스낙스 또는 GKP 영지식 증명이 굉장히 많이 일고 저희가 앞으로도 적용돼야 될 기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 어드밴스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SSI 온라인 미드업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지금 SSI 미드업에 대해서 잠깐 소식을 들려드리자면, 저희 SSI 미드업 코리아에서는 VC 1.0 번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곧 VC 1.0의 한글 번역본을 이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ID WC3C에서 나와 있는 뉴스를 조금 얘기해 드리자면, DID 1.0이
원래는 3월 말쯤에 일정 레커멘데이션이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조금 일정이 늦춰져서 한 4월 말이나 5월 초쯤 돼야 나올 것 같다는 최신의 뉴스를 전해드리고 저희는 이만 여기서 오늘의 온라인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영철님 수고하셨고 네, 다른 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네, 봄 건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